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바쁘셨다면서요? 네. 저희 회사도 많이 바빴고 저도 바빴고 예. 그 회사는 최근에 사드 문제가 좀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 회사는 좀 많이 고무적으로 좀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아니, 사드랑 시원스쿨이랑 뭔 상관이 있죠? 시원스쿨에도 이제 중국어 언어 학습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동안 사드 터지고 나서 확실히 수강생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에도 좀 악영향이 있었는데 예. 요번에 좀 잘 풀리게 되면 중국어 수강자도 늘 것이고 또 중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 시원스쿨 중국어를 통해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실까.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매출이 오르려나 아하. 네,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베트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쪽 저희가 좀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윗분들이 뭐 출장도 여러 번 가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과장님은 같이 가자고 안 하시나요? 절대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저도 데려가면 좋은데, 예. 뭐, 이제 회사 경비를 써서 가는 거니까 아주 꼭 필요한 실무자들만 갔다가 빠듯하게 일정 마무리하고 오시는데, 근데 이번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오셨대요. 비즈니스석을? 네, 그래서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요.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안 가봤는데, 예. 다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다낭 요즘 뜨더라고요. 네,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사진이 너무 예쁘고 한적하고 그래서 가족 여행으로 휴가를 나중에 가게 되면 예. 다낭이 거리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리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시원스쿨 대박 나면 다낭으로. 네, 전사 해외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 저희도 이렇게 살짝 낄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디제잉을 와서 해주시면 아, 저희가 DJ까지 해야 되나요?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근데 두 분께 좀 서운하네요.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네.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모르겠는데. 두 분 너무 아재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그것 때문에 혼나요. 네. 잘 모르거든요. 아, 저는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하겠구나 하고 왔는데, 오.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아니 뭐 우리 사이에 아이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죠. 네, 저도 직장인인지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이 인사평가 고과를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쯤 지금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가 아주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자기 그 고과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지 팀장이나 부서장님이 알아서 좋은 점수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슬슬 이제 관리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자기가 고과를 챙길 수가 있나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인사평가라는 게 뭐 두 분도 신문사에서 직장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가가 없어요. 아, 신문사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기자분들이 되게 여러 명 계실 텐데. 예. 내년도 연봉 인상률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보통 올리면 다 같이 똑같이 올리고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동결. 근데 되게 공평하고 좋네요. 어쨌거나 똑같이 다 올려주니까. 네. 뭐 신문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 일반 그 사기업들, 공기업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조직은 매년 요 시기가 되면 직원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측정을 한 후에
내년도 그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인상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받아야 내년에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고 어허. 네, 또 승진의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고 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글쎄, 저도 직장 생활을 뭐 한 15년 가까이 하긴 했지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잘 받을 수 있는 팁은 좀 나중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선은 아마 경불진 애청자 중에 직장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로 신세 한탄? 신세 한탄이에요? 네,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신세 한탄을 먼저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인사평가 제도라는 게 원래는 그 목적이 직원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 후에 뭔가 부족한 직원이 있으면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직원의 역량 개발도 되고 또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 역량 개발은 뭐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괜히 뭐 평가 받아봤자 기분만 안 좋게 되는 좀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가 연봉을 올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연봉을 깎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의심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하, 직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하려면 외부에 있는 경쟁 상대를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평가는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직원 사이에 좀 심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한 직원인데 뭐 저 옆에 친구는 A 고과를 받고 저는 팀장이 B 고과를 주면은 아무래도 뭐 팀장에 대한 불만 플러스 옆에 있는 직원이 왠지 좀 뭐랄까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속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그 예전에 G2가 설정을 해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실패한 모델이란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작년인가요?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봤을 때 16년인 것 같은데 G가 그래서 뭐 몇십 년 만에 그 평가 제도를 개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제도를 계속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벨곡선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벨곡선이 뭡니까? 이렇게 종 모양으로 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앞부분과 끝부분에 좀 그 숫자는 아주 잘한 사람 또는 아주 못한 사람을 두고 예. 가운데 이제 B등급을 가장 많이 두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G 같은 경우는 뭐 10% 룰이라 그래서 하위 10%를 무조건 선정하게 해놓고 그 10%는 무조건 퇴출.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처음 몇 년간은 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작년에 A를 받은 사람이 1, 2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이 하위 10%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꾸준히 일 잘하던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뭐 G 자체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문사의 고과 이거를 물어보셔서 저희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큰 조직에서 직원들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그때 그 니즈가 과연 역량이 있는 직원을 뽑는 것인지 우리 조직에 순응하는 직원, 말 잘 듣는 직원을 뽑는 것인지 네.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을 찾아서 역량을 키워준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고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인사평가 제도를 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삼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설계를 하고 예.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를 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직장인들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뭐 쓰라 그래서 공적서 같은 걸 써요. 본인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예. 그래서 써서 내면은 되게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항목 중에 평가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협업심이라든가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량 평가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진짜 뭐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게 거의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죠. 저는 뭐 팀원들과 협업을 이뤄 뭐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고 뭐 이런 거를 쓰다 보면 하하. 네, 이게 뭐 평가 요소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겠군요. 그래서 뭐 팀장이 봤을 때, 쟤는 보니까 뭐 팀원들이랑 점심도 잘 먹으러 가는 것 같고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팀워크가 좋은 애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근데 회사 내에서 팀워크가 좋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업들 보면 대기업들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인사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허. 네, 최근 몇 년간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잘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승격이라든가 보상을 위한 평가 시에는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를 한대요. 다면 평가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직원들이 공적서를 써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뭐 A등급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서 내면 예. 팀장이 그거를 보고 본인의 의견을 적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부서장에게 올리면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이 직원의 그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직 평가인 거죠. 예. 그렇지만 다면 평가는 서로 같은 동료끼리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팀장이 직원을 평가했으면 직원도 팀장을 평가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상호 보완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담합할 수도 있겠네요. 야, 우리 다 잘 써주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허술하게 아마 제도를 마련하진 않을 것 같고 아하. 뭔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겠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수치로 평가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S랑 D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한다. 아하,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같이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다면 평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저는 삼성을 다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성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면 평가까지 해라.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왠지 대충 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만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되게 바쁜데 내 것도 아닌 내 옆에 동료를 아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또 주관적으로 나랑 좀 친했거나 그동안 나랑 좀 잘 지낸 사람은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낮게 평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보완하지 않을까 네, 희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일은 잘해. 근데 회식에서 술만 먹으면 개가 돼. 네. 그러면은 이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왠지 평가도 나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이란 게 뭐 어떻게 딱 잣대를 대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등급을 매긴다는 게 사실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회사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없으면 아주 직원 수가 적은 곳은 뭐 사장이든 부서장이든 다 일일이 알겠죠. 그런데 뭐 조직이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되면은 저 말단 직원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피터 드러커라고 잘 아시죠? 네. 예, 뭐 경제학에서 아주 큰 인물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하나의 뭔가 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계속 측정해야 되고 뭔가 부작용이 있거나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지 된다. 그래서 인사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좀 웃긴 거는
평가는 평가대로 해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하는 곳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승진을 했는데 만약에 주임급에서 대리로 승진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고과를 줘서 승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대우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직급만 올려놓고 뭐 연봉이나 이런 거는 거의 그대로다. 신문사가 그렇다니까요. 아, 근데 신문사뿐 아니라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아하. 아니 저는 신문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일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승진도 시험을 봐야 되고 아주 되게 까다롭고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승진하는 게 어렵지만 한 번 승진하면 그에 걸맞는 연봉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뭐 열심히 할 만한데 그렇지 않은 뭐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승진 명단에 올려놓고 연봉 인상은 뭐 그냥 평균치로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희한해 승진을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승진을 못하면 되게 기분 나빠. 아니 근데 승진하면 일이 늘어나서 기분 나쁘던데요? 그쵸. 이제 예전에 주임급일 때는 또 주임급이라고 그에 맞게 또 잡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대리로 승진을 하고 나면 야, 너 대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일은 더 많이 주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겠죠. 지금 과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시원스쿨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아직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서 네. 이제 내년 3월쯤 되면은 아마 두 분께 뭔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좀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뭐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잡코리아뿐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직원들 보면 항상 뭐 보상이라든가 평가에 좀 민감하기는 한데 항상 불만은 많아서 기업들이 그런 거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좀 재밌어요. 파나소닉이나 히타치 그리고 후지츠라는 일본 기업은 사내 공모 인사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뭘 공모합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제도에 의해서 직원들이 선발을 하나 봐요. 이 친구는 정말 잘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공모를 해서 그거에 따라 이제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직원이 작년에는 B등급을 맞았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A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직원은 역량이 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렇게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아예 팀별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인사평가는 기업마다 뭐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CEO 마인드에 의해서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게 정확히 제일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최대한 직원들이 그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있고 또 공정하게 내가 평가받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여행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이쪽은 되게 재미난 기업 문화가 있기로 유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승진자를 직원들 투표로 결정을 그렇죠. 한대요. 대표도 투표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창립자였던 신창현 대표님이 예. 직원 투표율에 의해서 사장직에서 물러나셨다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임률이 70%가 넘어야 되는데 한 두세 표 차이로 그게 도달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네네. 진짜 물러나셨더라고요. 네,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였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직에서 나 물러나겠다. 그래서 뭐 떠나셨는데 가끔 그래도 회사는 놀러 가시나 봐요. 예. 그런 게 방송에서도 보인 것 같고 정말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기업에 맞는 거를 좀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요? 딸랑이들. 부서장이나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아부하고 이런 네. 사람들을 고가를 잘 받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인사평가를 그래도 잘 받으려면 어떤 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리스트 중에 그게 있어요. 딸랑이가 있어요? 네, 딸랑이가 있습니다. 딸랑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딸랑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자기를 평가하는 직속 상관과는 어쨌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좋은 관계입니까? 적이 될 필요는 없답니까?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떤 한 기업에서 그 임원급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께 부하 직원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뭐 충성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후자지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분이 그러시는데 아니 왜요? 라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 그 윗분들이 손발이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일하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야. 다만 나랑 누가 갈 건지 얼마나 누가 나랑 함께 오래 갈 건지가 나는 중요해 이러시더라고요. 아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아부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지적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좀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윗분이니까 예. 내년도 우리 회사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세워와봐. 야,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뭐 일 잘하는데 좀 삐딱선을 타는 친구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조사해봤는데 안 됩니다, 부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친구보다는 시장 조사를 해봐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가고 그런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예. 오래 가는 친구가 좋다고 했는데 근데 일을 못하는 애랑 오래 갈 수가 있나요? 난 그게 신기하네. 그쵸. 이제 그분 말씀은 아주 막 모질하게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지만 웬만큼 부하 직원이고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업무 수행 능력은 거기서 거기다.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그 태도 중에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충성심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인사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직속 상관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뭐 1년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 그래도 11월 달부터라도 연말만이라도 네, 연말만이라도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뭐 말이라도 한번 팀장님 식사 같이 하시죠. 아니면 뭐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커피 한 잔 드시죠. 뭐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멘트를 잘 못 날리고 그렇죠. 해야겠다 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얘가 왜 이러지? 미쳤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상급자분 중에 그래 내가 네 상사야 뭐 네가 기어와야지 어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어허.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은 뭐 팀장님이 그 친구를 이제 흐뭇하게 생각하시면 팀장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짜증날 것 같은데 팀장 팀장이. 입장에서는요. 이 새끼 밥 먹자고 해놓고서 왜 지가 안 내고 나더러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직원 한 명, 부하 직원 한 명 밥 한 번 사주는 거에 그렇게 쪼잔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요새는 뭐 부서장이랑 가도 다 n분의 1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 사회초년생만 해도 회식 가거나 뭐 하면 윗분이 다 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각자 계산하느라 밥 먹는 시간보다 계산하는 거 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어요. 그래요? 여의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연히 밥을 먹고 있는데 부서장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 테이블 계산서까지 챙겨주시는 흐뭇한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네. 그렇죠. 딱 나가면서 야, 니 거 내가 계산했어? 하고 딱 윙크 한번 날려주면 부하 직원들이 다 자빠지잖아. 그럼요. 그거 뭐 물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충성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n분의 1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뭐 11월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일단 내년에 기회를 다시 노려본다면 그 인사평가 제도에서 그 자신의 점수를 측정을 할 때 MBO랑 KPI를 토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허. 이제 MBO라는 거는 이제 한 해의 큰 목표를 잡는 거고 KPI라는 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상세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 건데 분명히 올해 인사고과가 끝나면 내년에도 또 그걸 수립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현실적인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아요. 아하. 뭐 이렇게 욕심이 과해서 전혀 기존에 내가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무언 사업을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무턱대고 MBO를 잡고 KPI를 잡아버리면 그거를 실현 못했을 때는 당연히 평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를 적는 게 좋고요. 예, 예. 또 두 번째는 팀장이라든가 부서장이 관심 있는 사업 분야 아니면 그분들이 인볼브된 프로젝트의 KPI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내년도 우리 팀을 뭐 이런 컨텐츠 사업을 이끌어가는 뭐 주요 핵심 부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큰 목표를 MBO를 잡았으면 저도 거기에 살짝 발을 얹어서 저의 KPI는 뭐 컨텐츠를 한 달에 몇 건씩 생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 팀장이 본인의 그게 MBO이자 KPI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됐을 때 연말에 그 도달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군요. 또 뭐 팀장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뭐가 힘들고 이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윗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틈이 날 때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돼서 뭐가 힘든데요. 뭐 팀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약간 조언을 구하듯이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 그래요?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하나 알아서 못하냐, 혼자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사회 이제 조직에서 선배가 되다 보니까 후배가 지 혼자 1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기특하기는 한데 하다가 중간중간 선배 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예. 저는 좋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수 있더라도 중간 보고를 좀 해주는 게 선배 입장에서는 마음도 놓일 것 같고요. 네, 또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사의 유형에 맞게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박 PD님처럼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면 이 일이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다는 거를 윗분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 PD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박 PD님처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일일이 다 보고를 해라고 하는 성향의 부서장님이면 굳이 가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자율방임이죠. 결과만 보면 되지. 어허. 어떤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똑같은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을 하고자 MBTI라는 거를 실시하기도 해요. 그건 뭔가요? 약간 심리 검사 같은 건데요. 뭐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아하. 기본적으로 외형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추진력이 있다,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직원들끼리 또 직장인이 상사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평가 같은 걸 하게끔 하기도 해요. 아하. 그게 인성평가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진로 결정할 때 예. 그런 거를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 친구의 성향이 뭐 이런 쪽이라서 직업군을 고를 때는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상담 자료를 쓰기 위해서 MBTI 테스트지를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렇군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나의 고과를 매겨주는 사람, 그 사람의 취미를 잘 파악을 해서 맞춰주는 방식, 이런 건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서예에 아주 빠져 있어. 그러면은 붓을 좀 사다 주고 먹을 갈아주고 뭐 네. 이런 건 효과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팀장이 많이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할 때 똑같은 직원들이 있으면 아마 그 친구한테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의 팀장님은 기타를 사서 모으는 게 취미예요. 기타를 모은다고요? 네, 기타 연주는 안 하고 모으는 데 취미가 있는데 그걸 왜 모으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타를 연주를 하는 걸 좋아를 했는데 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주를 하고 뭐 밴드를 꾸릴 여력이 안 돼서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그 기타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뭐 월급의 상당수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기타 사는데 투자를 네. 하는데 그때 좀 그 팀장님을 잘 보필하는 친구는 기타 살 때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요? 네네, 가서 이거 기타 멋있네요. 아니면 소리가 좋네요. 이렇게 옆에서 좀 해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분은 고가가 잘 나오나요? 글쎄요,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일부러 고가를 위해서 되게 가식적으로 누군가와 친해지는 거는 본인도 아마 괴로울 거예요. 오래 할 수도 없고. 예. 하지만 뭐 고가를 위해서도 또 일상적으로 본인의 조직 생활에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어쨌거나 윗사람들이랑은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되게 싫은데 요때쯤 되면 그래도 야근하는 모습도 좀 필요해요. 에이, 야근은 안 해야죠. 저는 너무 싫고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부서장님들이나 윗분들이 볼 때는 이 친구가 근무 시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나 보다. 제 혼자 일을 저렇게 많이 해서 어떡하니.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아니면 낮에 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자리 비움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 부서장님도 알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는 근무에 집중을 안 하고 뭐 담배 피러 간다 뭐 한다 하다가 예. 저녁 시간만 되면은 밥 먹고 들어와서 일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 동안에 자리 지키는 시간이 많고 또 야근도 한다 그러면 윗분들이 볼 때는 제가 얼마나 일이 많으면 못 가고 있니 뭐 이런 그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또 만약에 본인이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수직 평가다 보니까 본인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B 또는 C를 받았다. 그럴 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납득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럴 때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님과 면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팀장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가서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가셔야죠. 1년 동안에 제가 몇 월부터 몇 월은 이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이런 일을 했고 그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 뭐가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을 뭐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가져가셔서 들이밀어야 그나마 그래 뭐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뭐 B 줄 거를 A를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정말 이의 제기까지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까? 그렇죠. 뭐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대우받고는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부서장 얼굴에 사표를 던지고 과감히 불만을 표시하고 떠나시든가 예. 아니면 그래도 치사하지만 꾹 참았다가 이직 준비를 하신 후에 옮길 때를 알아봐 놓고 나서 퇴직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이런 분들도 많아요. 뭐 그래 뭐 나 평가 이렇게 줬다 이거지? 나 대충 일할 거야. 그래요? 사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특히 인사평가 시즌 끝나면 팀장이랑 부서장들은 팀원들 피해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왜 피해 도망가요? 그분들도 껄끄름한 거예요. 누구는 A 주고 누구는 B 주고 누구는 D 줬으면 그 D 준 친구가 얼굴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한테 평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에는
이제 막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허. 그래서 그 평가 끝나면 회사 근처에 술집들이 아주 북적북적대요. 그렇겠군요. 다들 술 마시며 회사 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평가가 개떡같이 나왔다. 그러면 예. 이직할 건지 바로 퇴사할 건지 아니면 대충 좀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 건성건성 일하다가 다시 마음 잡고 내년도를 좀 기약을 할 건지. 예, 그 부서장님들은 피해 다니면서 네. 의자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앞정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네. 살짝 놔주는 센스를 발휘할 것 같거든요. 뭐 직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누군가가 하나 그 짐을 짊어져라. 가서 우리가 힘을 모아줄 테니까 네가 가서 부서장과 한번 대판해라. 이렇게 막 등을 떠미는데 사실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요. 다들 이제 잡담하다가 좀 끝나는 편이고. 그렇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나 못 달죠. 그리고 인사평가 시즌이 되면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 뭐 대표적인 게 신입사원. 신입사원. 네, 이렇게 벨곡선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신입사원한테 야, 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업무 경력도 좀 그러니까 선배들이 널 많이 커버해 줬으니까 네가 올해는 좀 낮은 점수 받아. 그래야 선배들이 높은 점수 받는다라고 해서 좀 강요 아닌 강요로 신입사원들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신입사원의 경우는 또 반박도 잘 못하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좀 불공평한 게 신입사원은 그만큼 연봉도 낮고요.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직급인 건데 그렇죠. 그 친구한테 다른 선배들만큼의 역량을 요구하면서 너는 이게 안 되니까 등급을 낮게 받아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연차가 아주 꽉 찬 경력자들도 조금 불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보통 이직률이 좀 높은 때가 경력 한 3년에서 5년, 뭐 7년 요 정도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불만을 가지고 떠나면 안 되니까 연차가 꽉 찬 분한테는 밑에 애들 좀 생각을 해서 요번에는 좀 희생해. 주임급이랑 대리급 좀 잘 줘서 애들 승진도 시켜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지금 전셋집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반박하면 안 되나요? 반박은 하실 수 있는데 네. 부서장이 뭐 좀 많이 그 친구들한테 좀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시지는 좀 못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미혼 여성들도 그래서 피해를 좀 많이 봐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저도 결혼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팀장이랑 면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희 씨 뭐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B등급밖에 못 줄 것 같아. 오이? 그래서 팀장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얘기를 하면 예. 그치 열심히 한 거는 아는데 뭐 우리 팀에 누가 이번에 결혼도 했고 새 딸의 아빠고 뭐 이 사람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이고 저는 제 거 받아야 되려고 하면 또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잘 반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모르겠어요. 신입사원 때 또 주임급 대리급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는데 희한하게 왜 과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눈에 초점도 없고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평가를 하면 할수록 더 능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사평가 제도가 과연 직원들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평가 제도가 되게 형식적인 거라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뭐 시간이나 비용도 꽤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고 회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익금이 많이 남았으면 퍼센티지 똑같이 해서 말단 사원이든 부장이든 똑같이 나눠 갔든가 아하. 아니면 정말로
뭐 승진제도 어떤 회사였더라? 어떤 회사는 선풍기에 이렇게 뭘 날려서 미라이공업. 아, 네, 미라이공업인가요? 그래서 뭐 멀리 간 사람을 팀장을 시켜준대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정말 공평하게 뭔가 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녔던 신문사가 앞서가는 회사네요. 평가를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단순 무식하게 공상당처럼 하는 게 이럴 때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허. 다 올려주거나 아니면 다 동결. 그러니까 우리 좋은 회사 다녔어요. 똑같이 퍼센티지를 나눈다. 근데 예. 그 퍼센티지를 나눌 때 기본급에 비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연차가 좀 많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기본 연봉 테이블이 높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그 평균율을 또 사람마다 상대평가를 해서 나누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이 예전에 간첩을 신고를 하면 5천만 원, 간첩 선을 신고하면 1억, 그리고 이게 군인인 경우에는 1계급 특진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직장인들도 혹시 이렇게 대리였다가 갑자기 과장, 차장,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간첩을 잡는 거와 같은 고과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특별 승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연봉도 예를 예. 들어서 평균적으로 B등급이면 무조건 5%야, S등급이면 무조건 10%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서장 역량이나 이제 CEO 역량으로 그거를 아예 그 연연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막 20% 인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와하.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직장 내에서 말이 많은 게 이 직원이 뭐 열심히 했겠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연봉 인상률을 20%까지 받는 사람이야? 라고 동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 친구가 딸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러겠네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원래는 주인급으로 들어왔는데 뭐 되게 열심히 일도 했고 윗분들이 볼 때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도 갑자기 원래는 한 3년 있어야 대리가 되는데 들어온 지 뭐 1년 몇 개월 안 돼서 갑자기 대리를 달아주고 예. 소문을 들어보니 그 친구가 뭐 연봉도 훨씬 많이 받았다더라. 아,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변 동료들이 쟤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야근하고 수시로 뭐 팀장 부서장 타넘고 사장방에 가서 의견 개진하고 너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려면 구성원들이 다 납득할 만한 뭔가 철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만이 항상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진짜 엄청난 성과를 냈었을 때 그 성과 자체가 그 사람의 역량만인가. 주변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면 그런 성과를 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싹 무시하고 그 사람만 연봉을 20% 올려준다. 이러면 진짜 따다나겠죠. 맞아요. 특히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게 가장 투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출 또는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평가를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영업사원이 혼자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업 직원을 서포트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사내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따지고 들면은 제 혼자 일한 거 아니고 제가 이만큼 매출을 났으면 거기에 나도 기여를 했는데 예. 나는 뭐 평가 절하됐다 이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인사평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진짜 낱낱이 살펴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오히려 인사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량을 깎아먹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정서상 연봉제보다는 호봉제가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예.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드러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좋은 회사였어. 근데 광고 땡겨오면 수수료가 3%였어. 3%. 그건 사기지.
네, 뭐, 어쨌거나 조금 있으면 다들 서류 작성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자기 뭐 공적서를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왕 작성하실 거면 치사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자기가 했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평가를 잘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직장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시면서 마음 푸시고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회사랑 나를 동격시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부서장한테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내가 뭐 무슨 못난이가 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우울해진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평가 제도가 완벽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로 나를 또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집에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을 찾아서 역량을 키워준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고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인사평가 제도를 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삼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설계를 하고 예.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를 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직장인들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뭐 쓰라 그래서 공적서 같은 걸 써요. 본인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예. 그래서 써서 내면은 되게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항목 중에 평가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협업심이라든가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량 평가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진짜 뭐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게 거의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죠. 저는 뭐 팀원들과 협업을 이뤄 뭐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고 뭐 이런 거를 쓰다 보면 하하. 네, 이게 뭐 평가 요소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겠군요. 그래서 뭐 팀장이 봤을 때, 쟤는 보니까 뭐 팀원들이랑 점심도 잘 먹으러 가는 것 같고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팀워크가 좋은 애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근데 회사 내에서 팀워크가 좋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업들 보면 대기업들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인사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허. 네, 최근 몇 년간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잘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승격이라든가 보상을 위한 평가 시에는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를 한대요. 다면 평가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직원들이 공적서를 써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뭐 A등급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서 내면 예. 팀장이 그거를 보고 본인의 의견을 적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부서장에게 올리면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이 직원의 그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직평가인 거죠. 예. 그렇지만 다면 평가는 서로 같은 동료끼리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팀장이 직원을 평가했으면 직원도 팀장을 평가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상호 보완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담합할 수도 있겠네요. 야, 우리 다 잘 써주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허술하게 아마 제도를 마련하진 않을 것 같고 아하. 뭔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겠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수치로 평가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S랑 D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바쁘셨다면서요? 네, 저희 회사도 많이 바빴고, 저도 바빴고, 예. 그 회사는 최근에 사드 문제가 좀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 회사는 좀 많이 고무적으로 좀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아니, 사드랑 시원스쿨이랑 뭔 상관이 있죠? 시원스쿨에도 이제 중국어 언어 학습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동안 사드 터지고 나서 확실히 수강생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에도 좀 악영향이 있었는데 예. 요번에 좀 잘 풀리게 되면 중국어 수강자도 늘 것이고 또 중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 시원스쿨 중국어를 통해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실까.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매출이 오르려나 아하. 네,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베트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쪽 저희가 좀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윗분들이 뭐 출장도 여러 번 가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과장님은 같이 가자고 안 하시나요? 절대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저도 데려가면 좋은데, 예. 뭐, 이제 회사 경비를 써서 가는 거니까 아주 꼭 필요한 실무자들만 갔다가 빠듯하게 일정 마무리하고 오시는데, 근데 이번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오셨대요. 비즈니스석을? 네, 그래서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요.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안 가봤는데, 예. 다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다낭 요즘 뜨더라고요. 네,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사진이 너무 예쁘고 한적하고 그래서 가족 여행으로 휴가를 나중에 가게 되면 예. 다낭이 거리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리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시원스쿨 대박 나면 다낭으로. 네, 전사 해외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 저희도 이렇게 살짝 낄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디제잉을 와서 해주시면 아, 저희가 DJ까지 해야 되나요?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근데 두 분께 좀 서운하네요.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네.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모르겠는데. 두 분 너무 아재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그것 때문에 혼나요. 네. 잘 모르거든요. 아, 저는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하겠구나 하고 왔는데, 오.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아니 뭐 우리 사이에 아이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죠. 네, 저도 직장인인지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이 인사평가 고과를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쯤 지금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가 아주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자기 고과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지 팀장이나 부서장님이 알아서 좋은 점수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슬슬 이제 관리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자기가 고과를 챙길 수가 있나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인사평가라는 게 뭐 두 분도 신문사에서 직장 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가가 없어요. 아, 신문사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기자분들이 되게 여러 명 계실 텐데. 예. 내년도 연봉 인상률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보통 올리면 다 같이 똑같이 올리고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동결. 근데 되게 공평하고 좋네요. 어쨌거나 똑같이 다 올려주니까. 네. 뭐 신문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 일반 사기업들, 공기업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조직은 매년 요 시기가 되면 직원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측정을 한 후에
내년도 그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인상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받아야 내년에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고 어허. 네, 또 승진의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고 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글쎄, 저도 직장 생활을 뭐 한 15년 가까이 하긴 했지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잘 받을 수 있는 팁은 좀 나중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선은 아마 경불진 애청자 중에 직장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로 신세 한탄? 아, 신세 한탄이에요? 네,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신세 한탄을 먼저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인사평가 제도라는 게 원래는 그 목적이 직원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 후에 뭔가 부족한 직원이 있으면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직원의 역량 개발도 되고 또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 역량 개발은 뭐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괜히 뭐 평가 받아봤자 기분만 안 좋게 되는 좀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가 연봉을 올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연봉을 깎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의심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하,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하려면 외부에 있는 경쟁 상대를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평가는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직원 사이에 좀 심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한 직원인데 뭐 저 옆에 친구는 A 고과를 받고 저는 팀장이 B 고과를 주면은 아무래도 뭐 팀장에 대한 불만 플러스 옆에 있는 직원이 왠지 좀 뭐랄까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속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그 예전에 GE가 설정을 해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실패한 모델이란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작년인가요?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봤을 때 16년인 것 같은데 GE가 그래서 뭐 몇십 년 만에 그 평가 제도를 개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제도를 계속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벨곡선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벨곡선이 뭡니까? 이렇게 종 모양으로 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앞부분과 끝부분에 좀 그 숫자는 아주 잘한 사람 또는 아주 못한 사람을 두고 예. 가운데 이제 B등급을 가장 많이 두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G 같은 경우는 뭐 10% 룰이라 그래서 하위 10%를 무조건 선정하게 해놓고 그 10%는 무조건 퇴출.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처음 몇 년간은 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작년에 A를 받은 사람이 1, 2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이 하위 10%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꾸준히 일 잘하던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뭐 G 자체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문사의 고과 이거를 물어보셔서 저희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큰 조직에서 직원들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그때 그 니즈가 과연 역량이 있는 직원을 뽑는 것인지 우리 조직에 순응하는 직원, 말 잘 듣는 직원을 뽑는 것인지 네.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 이번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한다. 아하.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같이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다면평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저는 삼성을 다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성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면 평가까지 해라.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왠지 대충 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만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되게 바쁜데 내 것도 아닌 내 옆에 동료를 아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또 주관적으로 나랑 좀 친했거나 그동안 나랑 좀 잘 지낸 사람은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낮게 평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보완하지 않을까 네, 희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일은 잘해. 근데 회식에서 술만 먹으면 개가 돼. 네. 그러면은 이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왠지 평가도 나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이란 게 뭐 어떻게 딱 잣대를 대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등급을 매긴다는 게 사실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회사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없으면 아주 직원 수가 적은 곳은 뭐 사장이든 부서장이든 다 일일이 알겠죠. 그런데 뭐 조직이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되면은 저 말단 직원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피터 드러커라고 잘 아시죠? 네. 예, 뭐 경제학에서 아주 큰 인물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하나의 뭔가 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계속 측정해야 되고 뭔가 부작용이 있거나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지 된다. 그래서 인사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좀 웃긴 거는 평가는 평가대로 해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하는 곳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승진을 했는데 만약에 주임급에서 대리로 승진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고과를 줘서 승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대우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직급만 올려놓고 뭐 연봉이나 이런 거는 거의 그대로다. 신문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신문사뿐 아니라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정말요? 아하. 아니 저는 신문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일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승진도 시험을 봐야 되고 아주 되게 까다롭고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대기업